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기혜원 이경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 미루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은 제재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 또는 북한은 군사 위협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토론이 뜨겁지 않습니까? 먼저 이경아 기자께 질문해 보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요. 1년 동안을 총종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활동했는데요. 매년 한 차례 최종 보고서를 내고 있고 2007년부터 중간 보고서를 내고 있어서 이제 매년 2번씩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위반 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0일 공개됐는데요. 네. 자, 1년간의 내용을 종합했는데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위반 사항들이 담겨 있는데요. 올해 주목되는 그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그리고 불법 한적, 역시 불법 한적이 그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네. 예, 남포항이 불법 한적의 그 허브 항구가 되고 있다. 네. 남포항에서 석탄과 석유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네. 제일 거기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 남포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불법 송유관을 설치해서 북한이 그 원유 상한선 제한이 걸린 원유를 몰래 이렇게 수입하고 있다. 몰래 들이고 있다. 그 점을 전문가단이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첫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북한이 여전히 이 핵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또 유엔의 국제사회 공동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수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영 기자, 자, 이렇듯 제재 보고서에도 북한의 핵개발 야욕이 멈춰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미국 의회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도 북한이 영변 핵개발 시설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핵을 계속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요.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 조사국이 얼마 전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북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쟁점 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하나가 이제 북한의 핵 물질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북한이 어업권을 팔고 있다. 그 북한 영해에서 그 조업할 수 있는 그 어업권을 팔고 있다는 점을 그 지적했는데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그 통일된 조국에서 이제 그런 어업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어업권을 사간 나라로 인해서 그 어족 자원들이 이렇게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제가 이경아 기자 기사 중에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흔히 말하는 요새 또 뜨는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 그리고 네. 해킹, 이것도 최종 보고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그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거론하긴 했지만 그 방법과 그 수법에 있어서 그 북한이 여러 가지 군사 정보와 여러 가지 그 각종 보안 정보를 탈취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네. 올해 보고서는 그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해서 그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그 정확한 그 액수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그 북한이 주도한 해킹 범죄로 그 가상화폐 5억 7천만 달러 정도가 그 외화벌이를 하려고 이렇게 뺏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그 24시간
그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모든 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지영 기자, 이번 주에는 또 국무부에 직접 취재 가셨죠. 네, 지난 13일이었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해 약 200개 국가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인권 보고서를 발표해 그 자리에 직접 갔습니다. 네. 자, 국무부가 1년에 발표하는 주요 3개 보고서 중에 인권 보고서 무게를 가장 많이 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랜만에 직접 보셨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와서 5분 정도 간략히 보고서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코작이라는 미국 인권 담당 대사가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질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함에 따라서 북한이 인권 상황에도 개선을 보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코작 대사는 바로 아니다. 진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매년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자, 올해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올해는 사실 북한에 대한 보고서가 29장 분량이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그러한 지독하다 이런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네.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낮춘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유엔에 남아서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다른 여러 인권 단체들이 또 생각할 때는 그 유엔 인권 이사의 이사국 회원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강제 북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네. 나라인데 네네. 그런 나라들이 있는 그 인권 이사회에 미국이 회원 탈퇴한 거는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생생 토크는 지난달 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혹시나 미국과 북한이 대결 구도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인권 보고서, 미국 정부에서 인권 보고서를 냈지만 그 언어는 수위 조절을 했었고 또 유엔의 제재 보고서도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소위 말하는 화이트 라인, 이 면제의 품목도 좀 넓혀야 된다,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도 추가되면서 북한과의 대화나 지원의 길을 더 넓히기도 했습니다.